옛날 옛적 러시아 깊은 숲속 길을 잃은 자들은 한 가지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바바야가. 그 이름은 절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무언가의 이름이었지요. 바바야가는 숲속 깊은 곳에 사는 괴상한 노파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닭다리를 달고 돌아다니는 오두막이었고 집 주변은 사람 뼈로 만들어진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해골들은 텅 빈 눈구멍에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그녀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절구통을 타고 다녔고 절구공이로 방향을 조절하며 빗자루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악몽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바바야가는 단순한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마법사, 누군가에게는 조력자, 또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화신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숲속에서 잃어버렸고 3일 밤낮을 헤매다 결국 바바야가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야, 어찌 그리 홀쭉해졌소? 바바야가는 그렇게 물었지요.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그 모습은 짐승 같았고 이빨 사이로 핏방울이 비쳤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을 찾으러 왔습니다. 바바야가는 조용히 웃더니 조건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3가지 일을 해내면 아이를 돌려주지. 못하면 널 먹겠노라. 첫째, 집안의 모든 먼지를 바늘 하나로 털어내기. 둘째, 해가 지기 전까지 새끼 거미를 모아 구슬에 담기. 셋째, 울타리 안에 모든 해골에게 이름을 붙이기. 이 불가능한 과제를 여인은 절망하며 시작했지만 밤이 되자 바람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나. 바바야가의 검은 고양이를 조심하되 약간의 고기와 우유를 주어라. 거미들에게 사탕을 뿌려라. 해골은 숫자 순으로 불러주면 잠든다. 그 목소리는 바로 여인의 사라진 딸이었지요. 그녀는 귀를 기울이고 조언대로 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고기 한 조각에 마음이 풀려 손발이 되어 주었고 거미들은 사탕을 받고 알아서 줄지어 구슬에 들어갔으며 해골은 1번, 2번, 3번 숫자를 불러주자 하나씩 눈을 감고 고요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바야가는 놀랐습니다. 모든 일을 해낸 여인을 본 그녀는 처음으로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웃더니 말했습니다. 넌 운이 좋구나. 그리고 그녀는 사라진 딸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바바야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부를 거다. 이야기 2. 바는 게으르고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매일 숲으로 사라져버렸지요. 하루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닭다리 위에 서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며 바바야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녀석이구나. 배고프지 않니? 이바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바야가는 따뜻한 스튜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비엔 손가락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이바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혔고 바바야가는 말했습니다. 나의 절구를 닫고 나의 뼈를 정리하면 살려주마. 이바는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바야가의 저녁 식사가 되었고 그의 뼈는 집 앞 울타리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바바야가는 흐뭇한 듯 그의 해골에 빛을 밝혔지요. 바바야가는 누구인가? 러시아 사람들은 바바야가를 두려워하면서도 가끔은 그녀의 도움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 정의롭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그런 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을 통과하면 보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숲에 가지 마라. 바바야가가 데려갈 것이다. 약속을 어기지 마라. 바바야가가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의 숲 어귀에는 해골 하나쯤 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전설적인 공포 존재
바바야가의 이야기입니다.